10월 9일 출생한 사람은 어떤 팔자일까요? 연구해봅니다. 팔자를 살펴보니 계묘, 계해, 신미일주군요. 자시에 출생하게 되면 무자지가 됩니다. 신미일주를 물상론으로 살펴보면 사막 위에 있는 바위나 석양에 비치는 바위와 같습니다. 반사하죠. 그래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자존심, 과시욕이 아주 심해서 여자 같으면 공주병이 있겠죠. 남자는 이제 왕자병이 있을 것이고요. 뜨거운 모래 위에 있으니까 신경질 잘 내고 성격은 까다로울 것입니다. 오늘은 상관격이죠. 상관은 다재다능하고 임기응변이 아주 능합니다. 반항 기질이 많고요. 말도 잘하고 의협심도 강합니다. 자치, 정의의 사도죠. 자기가 법입니다. 상관이 많으면 솔직하고 교만하죠. 그러나 금수상관은 뛰어난 총명성을 가졌습니다. 상관이 지나치게 되면 총명이 총명을 그르친다고 해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것이 두렵게 됩니다. 수기가 지나치게 많으면 어둡고 그래서 정신질환을 걱정해야 됩니다. 10월에는 입동과 소설이 있습니다. 해중에는 무토와 간목, 임수가 암장되어 있죠. 금성옥진부에 이르기를 진정한 금백수청은 해자월이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수 진상관격이죠. 맑고 깨끗합니다. 광채가 예사롭지 않으니까 총명달사라고 이름했습니다. 총명하고 언변이 뛰어납니다. 피부도 배옥 같고 글솜씨도 아주 뛰어납니다. 격국이 아름다우면 좋으면 나라의 책사가 되거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관이 지나치면 공격적이고 직선적이고 오만하죠. 건방지고 잘난체 잘하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단체 생활을 힘들어하죠. 조직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그리고 자기 잘하는 직업을 통해서 자유업으로 교육이나 예능 이런 계통으로 진출하면 좋습니다. 사주팔자에 관살이 뚝 부러지게 있고 재성이 있으면 좋은 팔자가 됩니다. 여자가 관성을 지나치게 극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장이 강한 사람과 만나면 서로 부딪혀서 싸움을 아주 잘합니다. 자칫 서로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맺맞고 사는 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스스로 매를 버는 여자가 될 수도 있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부모나 식구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고집해서 합니다. 사회 통념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다고 억지를 쓰겠죠. 그래서 반대로 무릅쓰고 결혼합니다. 공통보감에 이르기를 10월 신금은 시치소양, 양점승, 한기장강, 선용임수, 차치병화라. 입동을 지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겨울로 진입했죠. 한기가 점차 심해지는 때이니까 보석의 특성으로 임수로 씻어서 광채를 내야 하지만 병화 역시 있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임병양투 금방현명이라. 해월은 소양춘이라 해서 목의 장생처로 양기가 점차 승한 계절이죠. 그러나 한기는 점차 하강해서 좀 추워지는 계절이 됐습니다. 먼저 임수로 보석을 씻고 용신을 하죠. 그리고 병화를 취해서 조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수, 병화 모두 천간에 투철하여 힘있게 있는 자는 장원급제에서 이름을 크게 날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최상격이죠. 타야 개신금 유임수 병화 명금백 수청 우제 해월 고발이라. 어찌하여 그러냐 하면 원래 상관은 관성을 보면 상관경관이라 해서 폐가 나는 팔자라고 하죠. 흉하다 합니다. 그러나 신금은 임수와 병화를 만나면 그만 순혼으로 금백수청이 아주 뛰어난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금과 수화, 삼자가 모두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광채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중에는 간목이 있고 간목이 스스로 장생해야 있죠. 병화를 돕는 것이니까 병화도 약하지 않고 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자가 모이게 되면 정말 특별한 재주를 가져요. 신금이 비록 상관경관이 됐지만 금수상관경은 희경관이라고 했습니다. 병투임장 최근지조, 병화가 투출하고 임수가 암장되어 있는 자는
어려운 가운데도 급제를 하여 이름을 얻는다 했습니다. 노력으로 스스로 성공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병장임투 당류천금이라. 병화가 암장되고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면 천금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지에 암장됐다는 것은 환경은 따뜻하다, 차가운 물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중의 간목이 살아나서 즉 상관생제가 돼서 천금의 부자가 된다. 간목이 병화가 있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재물이 스스로 늘어나게 되겠죠. 임병재지 총명지사, 병화 임수 모두 암장된 자는 총명한 성비가 된다. 즉 학자나 지금은 교육자를 할 수 있죠. 나무모 명신수왕양, 반이 빈천, 임수가 많고 무토가 없는 자는 금수왕양이라 해서 수다금침이 되는 것이죠. 물이 많아져서 금이 물속에 가라앉아서 빠져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말만 그럴듯하고 하는 것마다 이룰 수 없는 사람이고 속을 알 수 없고 빈천한 사람이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혹갑다무속 인예술이 축금이라. 간목이 많고 무토가 적으면 예술로 인해서 축제를 한다. 즉 상관의 재질, 상관생제의 기질이 예술적 소질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연예인이나 가수 등으로 돈을 번다는 뜻이죠. 그러나 일간이 신앙해야 강해야 재물을 감당할 수 있겠죠. 약 기다 유무 임수 피곤 금피매 불과 성실지이라. 만약 기토나 무토가 많아서 임수를 피곤하게 하고 매금이 되면 비록 학문을 좋아하나 성실한 사람이긴 해야 하지만 돈 버는 재주가 없는 만년선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혹 인계 다무 무병자 노록 신고라. 만약 인계수가 많은데 무토병화가 없는 자는 평생 늦도록 고생하고 외로운 사람이다. 오늘 팔자는 상관격이죠. 지지의 해면미로 목국을 이뤄서 재물을 쫓는 데는 일가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한 것이 흠입니다. 일간이 지나치게 신학하면 스스로 노력에 의한 성공보다는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자칫하면 사기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생하는 시를 잘 참고해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